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여당 출입하는 기자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정말 안 하고 싶은데요. 네, 자꾸 저도요. 논란이 되고. 네. 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 원피스 패션이 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나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화보를 만들었다고요. 네. 사진을 사진을 모아가지고 모아서, 기사화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언론에서 국회의원들 의상, 특히 네. 여성 국회의원들 의상만 좀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남성들보다는 네. 여성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가방을 뭘 들었고 무슨 색깔 옷을 입었고, 예전도 박근혜 대통령도 뭐 뭐 엉덩이를 덮는 뭐 자켓만 입는다 그런 네. 말이 많았었죠. 네. 이 자켓을 입을 적에는 무거운 얘기를 한다. 그렇죠. 저 자켓은 또 약간 좀 가벼운 그런 분위기다.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억지로 해석하고 했었는데, 저는 류시민 의원이 생각났어요. 아, 전설의 백바지. 예. 오래돼가지고 제가 오래돼가지고 예. 그때는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 기자들끼리도 이게 왜 논란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활발하게 오랜만에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히려? 네, 네. 이게 네. 왜 도대체 논란이고 왜 이렇게 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류호정 의원이 좀 젊고 여성이다 보니까 더 이런 패션이라든지 외모 가지고 좀 비난하는 요소를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주제였습니다. 이게. 네. 유시민 의원 당시 그 백바지 논란 혹은 등등 비교하면 좀 어때요? 예, 장 기자. 지금 17년 됐는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젊은 기자 축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장 기자는? 그렇죠. 네네. 젊은 기자들은 사실 약간 뭐가 문제지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럼 기자들은 어떤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논의가 거기까지 그 확장됐습니까? 그렇죠. 저 원피스 우리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대신 이제 기자들은 업무상 그러니까 쪼그려 앉고 이런 일이 많아서 그렇죠. 저 바닥에도 앉고 하니까. 길이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업무상의 특성으로 네. 우리도 저 정도 옷은 입지 않나? 우리 무슨 유 의원이 슬리퍼를 신고 온 것도 아니고 네, 뭐 네. 정말 저게 뭐 TPO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게 뭐 상황에 맞냐. 근데 그 정도 옷도 못 입는 공간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통합당 내부 의원들조차도 네. 좀 이런 파격적인 메시지를 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관행을 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동조하는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그래도 시대가 좀 변하긴 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어저께 출연한 오신환 전 의원한테 아니 그 국회 계실 때 왜 꽃무늬 티셔츠 이런 거 안 입으셨냐고 뭐라고? 남성분들도 뭐라고 좀. 근데 이제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한 거 입다 보니까 그냥 입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문제의식. 왜 논란이 되는지 어저께 나온 그분들도 역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과거에 일부 국회의원이 출입기자들 네. 옷차림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요. 네. 오히려 저희 기자들도 좀 나중에 이제 연차가 쌓이고 편해지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한 3년 차에 입기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 바지. 왜냐하면 바지만 입다가. 그때는 저희끼리 봤을 때 막내 기자는 아까 전에 장나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쳐야 되기 때문에 치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막내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참 연차가 되면은 네. 치마를 입을 수 있어서 의자에 앉을 수 예, 있어요. 의자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렇게도 입고 또 과감하게 호피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적도 있었고요. 네, 네. 또 친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 편한 자리에서는 거의 뭐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올 때도 많고, 네. 뭐 되게 복장은 자유스러운데 이게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의원이 한 분 더 계시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른바 5분 연설로 스타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윤희숙 의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장나래 기자는 직접 혹시 만나 보셨어요? 윤 의원? 네네. 그 이후로도 만났었고, 그 전에도 스타가 되시기 전에도 만났었는데, 네.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정말 교수님이시다 이런 네네. 느낌이었어요. 되게 학구적이시고 그런 교수 같은 이미지여서 약간 이렇게 뜨실지는 잘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그 인터뷰 요청이 그 이후에도 이제 쇄도를 해서 기자들을 그렇겠죠. 불러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특징이 있는 게 교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를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희원은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쉬운 언어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같은 경제 원리를 설명해도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되게 그냥 쉽게 와닿게 이번에도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정말 공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흔히 통합당 의원들은 좌파 독재, 뭐 민주주의의 파괴 이런 단어를 정말 그냥 매일매일 쓰는데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네네. 평가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떠는 것까지 되게 진정성 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이거나 추상적인 단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한테 거의 먹히질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서 오히려 이런 쉬운 언어가 굉장히 빛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당 차원에서 그런데 뭐 윤희숙 의원 관리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렸는데 그때 네. 이제 윤희숙 의원을 다시 세우냐 마냐로 약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네네.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이제 얘기가 돌면서 네. 근데 사실 첫 번째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한 번 더 세워가지고 그때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바에는 네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홈런을 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선수가 홈런을 쳤다고 해도 모든 타석에서 칠 수 있는 건 아니다. 괜히 이제 홈런 스윙만 하다가 삼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토론 순서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의 적절한 관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시 세워서 우리 그걸 메시지를 계속 밀고 갔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도 지금 거론이 당내에서는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거론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정말 스타덤 서울시장 후보요? 네, 그렇게 네.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이렇게 띄우다 보면 그게 네.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민주당에서는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네, 평가를 받으면 그렇죠. 뭐 반대 있는 당에서는 탐탁치 않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심리가.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실수를 좀 해서 네. 난리가 났었던 거죠. 왜 네. 페이스북에 뭐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뭐 이미지를 가공한다, 뭐 억양이 좀 이상하다, 뭐 네, 이렇게 해서 네. 되게 역풍을 맞았는데 네.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윤희숙 의원이 띄워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예. 밥 사야 된다는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한테 윤 의원이 밥 사고 해야 된다. 네. 네. 침묵이 차라리 살 길인데 그렇죠. 뭐 이렇게 된 네. 거군요. 그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던 통합당은 정말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우리 장외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 검토하고 그런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희숙 효과라고 합니까? 뭔가 장애투쟁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온건파들이 가장 큰 효과로 지목하는 윤희숙 신드롬의 그렇습니까? 가장 큰 오. 효과로 지목하는 건데요. 네. 직전까지도 진짜 장애투쟁 얘기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에서까지 나왔던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선을 긋긴 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건지 메시지 투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좀 신선한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막 강경투쟁만 사실 했었으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이제 유니언 이후로는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막 그래요? 연설 연습을 하고 좀 사실 반대 토론이라는 게 좀 의례적으로 했던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좀 유니언 신드롬이 확실히 있는 게 서로 이제 어떻게 할지 엄청 머리 고민을 많이 하고 몇 번 리허설을 하고 이런 의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리허설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뭐 초안을 또 이렇게 연습도 고치고 하고. 뭐 되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뭐 제2의 윤희숙을 찾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실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 다음 본회의 때 신청자가 많아서 되게 고르기 힘들었다고 하고 지도부도 골고루 기회를 줘서 좀 잘하는 그 의원들 좀 찾아보겠다는 구상이고 초선들 사이에선 또 사실 윤의원의 그 연설을 보고서 되게 잘했는데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초선 의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고 좀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연설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쵸. 내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지도부가 딱 뽑아줘야 되는데 초선들은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다들 하려고 하죠. 그렇죠. 네. 막 그래서 진짜 거기서 그 물밑 신경전 온갖 쪽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요즘 이제 국회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본회의도 열리고 하다 보니까 원내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어떤 일로 바쁘신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요새는 이제 수해 현장에 좀 가셔가지고 아, 뭐 활동을 네네. 하시고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9월 3일이 이제 취임 100일이거든요. 그때 다음 달에요. 그렇죠. 다음 달 3일인데 한 달 조금 안 남은 건데 네. 어쨌든 100일에 맞춰서 결과물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스타덤에 오른 윤희숙 의원이 위원장 맡고 있는 경제혁신위도 어쨌든 네.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 결과물을 좀 어느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되고 정강정책도 그렇고 당명, 로고, 당색 이런 것들도 그에 맞춰서 조금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네. 그동안 이제 100일 동안 어떤 걸 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성과로 나타날지 그게 이제 좀 관심인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화요일 오전에 며칠 전이죠. 네.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의총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본회의 안건이었던 부동산이나 뭐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슈가 떠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라는 아이템이 정말 핫했는데요. 갑자기 본회의 전에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이 부동산 정책이나 공수처 어떻게 할 건지를 사실 논의해야 되는 네, 자리. 대여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당장에 그게 이슈인데 그 얘기보다 이제 한 의원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면서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 이거 추진하고자고 한 사람 징계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알려져서 좀 이걸 해당 행위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4선을 못하게 하는 그걸 이제 정강 정책으로 우리가 막자라는 거예요. 당의 검토를 했군요. 네네 그걸 이제 정강 정책 특위에서 네. 그 논의를 했던 건데 음.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 이제 언론에 먼저 알려졌더니 이걸 누가 이제 했냐라고 네. 이제 항의를 하면서 당내 반발이 좀 거세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까지 급기야 나서가지고 네, 네. 논의를 하긴 했는데 네. 이건 정강 정책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디어. 그렇죠. 이게 해당 행위입니까? 그나저나 그게- 이거 문제 제기한 사람은 삼선인가요? 어, 내가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건가요? 삼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 위에까지 더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강정책 특위에서도 되게 억울해하는 게 이게 소급 적용을 하자는 뜻도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네. 어쨌든 그 취지는 그러니까 삼선을 같은 지역구에서만 안 하면 예를 들면 다른 지역구에 나가거나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그 방향 자체는 초선들 사이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초선들도 당연히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이제 할 언젠가는. 거지만 네, 네. 이렇게 뭐 3선 이상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데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재선 이상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없었던 일로. 없었던 어쩐지 일이. TK와 PK를 노린 것 같은 그쵸. 그런 그렇죠. 노발대발해서 네. 정말 난리였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 때 살아남은 분들의 지역구가 이제 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3891번님이 우리 장나래 기자 얘기 듣다가 중진 밥그릇 노렸다 이건가요? 이렇게 또 격한 표현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드리는 고언이라고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부동산 대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제 반박을 한 건데 아무리 봐도 경기도에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격한 반응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호영 원내대표 향대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네. 또 새누리당 의원들도 발의한 건데 라면서 반박글을 좀 남겨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예. 법에 처음 명시됐다. 네.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온 건가요? 저도 일종의? 이 내용을 잘 좀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계속- 그렇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장나래 기자가 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민주당 차례입니다. 네. 그런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지지율이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점대 차이까지 났습니다. 소수점. 예, 심지어 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별 여론조사를 봤을 때 어제는 아예 뒤집어졌고요. 통합당이 그렇습니까? 더 앞서기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하지 않는다. 약간 표정 관리를 하는데 속내를 보면 조금 이거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네. 초상집까지는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당이니까 이제 책임 있게 나가자. 좀 더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 법안도 통과했으니까 그 법안의 효과를 좀 지켜보자. 네. 그리고 민심을 좀 잘 듣자. 네,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당대표 출마한 후보들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는 거는 뭐 당연하죠. 어찌됐든 그렇죠. 간에 뭔가 점수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김부겸 전 장관은 당이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그게 김부겸 후보가 요즘 언론 인터뷰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서 민주당이 위기인 데는 동의한다.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네. 비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나가고 차기 지도부를 좀 노리시는 분이다 보니까 지금 좀 위기라서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지지율이 실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좀 아픈 부분이 정말 그 주된 지지층 30대 뭐 혹은 40대 또 여성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빠지면 진짜 아프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 오래 있었던 지지층에서 빠지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100%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설마 해서 이제 뭐 의원들, 보좌진, 심지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전화로 물어보면 네. 대부분 다 부동산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원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흔들렸던 이제 지지율이 완전히 결정타를 맞은 게 부동산이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대가 30대 이 정도이고 또 여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지지율이 실제로 빠지는 거 보면 부동산이 정말 크긴 컸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한쪽에서 울면 한쪽에서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합당은 지금 분위기는 좀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고무된 게 느껴지긴 하는데 겉으로는 일단 좀 감추는 희색은 감추는 모습이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뭐 아직 뭐 이렇다 할 뭐 입장 표현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네. 어쨌든 지금 가장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는 30대랑 여성 그리고 중도층,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의 쥐고 있었던 그런 지지 기반이 넘어왔다는 거에 대한 게 이제 가장 고무적인 반응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까지 이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네. 이 기세를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느냐. 그걸 약간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동산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뭐 집안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놀랐던 게 공급대책 발표한 후에 바로 이제 서울 노원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여기 민주당 의원들하고 네. 지자체장들이 이제 일어났었거든요. 바로 반발을 이거, 했었죠. 바로 정청래 반발해서 의원 등등. 네. 이게 다들 공급대책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지역구가 얽혀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저희도 의아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다음 날 바로 이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네. 의원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다 공공주택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예, 네. 그리고 또 의원들 입장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그 김태년 그 원내대표가 당근책도 사실을 내놨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네. 전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태릉 골프장 선정 관련해서 지역 내 교통 개선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 살펴보겠다 하면서 좀 다독이기 나서서 그래서 지금 공개적인 반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침묵하는 것으로 반발했던. 일단 침묵하고 네.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도 공개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렇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네네. 어쩔 수 없다는 거 다들 이해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문자를 많이 받으면 또 네. 한마디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여의도 여성시대였고요. 야당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